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0월 6일 목요일이죠. 벌써 67회째 오늘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서로가 직접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 너무 유쾌하지 않죠. 그것도 또 좋은 이야기라면 몰라도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험담을 들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해지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릴까? 아니 무슨 의미로 그럴 수 있을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누구든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계시다면 부모님 정도? 근데 마침 또 저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셔서 글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제 얘기뿐만은 아닙니다. 주변에 이제 살다 보면 저 역시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아니라 그것은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야기들이 돌고 회자되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단점을 찾아내서 험담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 이야기 하는데 왜 상대방을 판단하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시에 퇴고라는 것이 있고 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를 써놓고 많은 작가들이 다시 그 시에 대해서 고심하고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장, 단어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퇴고를 하면서 글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원 모습 그대로는 너무 순수하고 좋았는데, 그 의미도 좋았는데 결국은 퇴고를 하면서 자꾸 글이 습관적으로 세속화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 문장의 언어, 문맥이나 모든 것이 이어져야 될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그러한 해프닝이, 그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 문장과 언어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다른 문장으로 바꾸기란 사실 그닥 쉽지 않습니다. 왜? 문맥에 대한 생각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가 누구나 쓸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감성과 그 사람의 생각과 삶과 애환이 녹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삶은 전혀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다른 상황이라면 감정과 기복에 따른 결과물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자 할 때 시에 대한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단어에 따른 어휘, 명사도 중요하지만 동사와 조동사, 부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어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문장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시가 되는 겁니다. 짧은 시들이 요새는 많이 대세입니다. 인기도 좋았고요. 나태주 선생님 뿐만 아니라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짧은 언어의 시들도 이전에 원로 선생님들이나 또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시인들도 짧은 언어로 글귀로 사람의 감동을 자아낸 글들이, 인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인기어로 짧은 글을 썼으니까 나도 짧은 거를 써봐야지 라는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죠.
근데 짧은 글에 대한 언어와 문맥과 단어의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엉뚱한 내용들이 산만하게 붙어 나갈 때 또 그것을 잘라낸다고 잘라내다 보니 사실은 함축시킨다고 하면서 함축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꼭 들어가야 될 단어를 빼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나은 글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시인의 길입니다. 시 참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참 고맙고 감사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시는 생명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치유하는 마음에 영혼에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감성으로 터치했을 때 엄청난 위력의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시는 사랑의 언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이제 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도 합니다. 저의 일상도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분주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뭔가 좀 더 엑기스 같은 그러한 부분이 없을까 항상 찾고 노력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한 것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제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분의 그 개인전이 사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주히 이제 좀 다녀왔는데 그 참 뭐랄까 뭔가를 나름대로의 자신의 역사를 그러니까 한 장면, 한 단계를 이루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했다. 또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했다. 존경할 일이죠. 그래서 축하드리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 왠지 가을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리움에 대한 시를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다선 김승호. 그립다고 말하면 볼 수 있을까? 생활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생. 자꾸만 뒷걸음질 하게 하고 보려는 마음속에서는 갈증이 난다. 그립다고 말하면 그대 볼 수 있을까? 괜한 몸부림의 생각만 분주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글쎄요, 누군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 사람의 첫 모습, 또 그 사람과 헤어질 때의 뒷모습까지도 자꾸 이렇게 연상되는 그러한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글을 썼습니다. 한 주간 뭐 금방 또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곧 또 내일 모레 뭔지 주말이네요. 어쨌든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서 항상 어떠한 부분이든 기쁨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그러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 또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저를 알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떠한 부분이든 그 행복과 보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섬 김승호였습니다.